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한포진에 대해 아시나요? 오늘은 한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 사이에 갑자기 작은 물집이 생기면서 가려움증이 심해진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처음엔 목이 물린 줄 알았는데 점점 번지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물건을 잡을 때마다 따끔거리고 밤마다 가려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죠. 이게 무좀인가? 습진인가? 아니면 다른 피부병인가?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시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한포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포진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지만 정확히 알지 못해 잘못된 치료를 하거나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한포진의 정확한 증상부터 무좀이나 습진과 구별하는 방법, 그리고 최신 치료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럼 지금부터 한포진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챕터 1 한포진 정확히 무엇일까요? 한포진은 의학 용어로 DYSHIDROTIC 엑서머 또는 POMPHOLYX라고 불리는 피부질환입니다. 이름에 한자가 들어가 있어서 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땀 생기는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포진은 주로 손가락, 손바닥, 발가락, 발바닥에 작고 투명한 물집이 무리지어 나타나는 습진성 피부질환이에요. 특히 손가락 옆면이나 사이사이에 많이 생기는데 이 작은 물집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마치 작은 거품들이 모여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2024년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한포진은 아토피 피부염의 스펙트럼에 속하는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실제로 한포진 환자의 약 50%가 아토피 피부염을 동반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한포진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체계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재발성입니다. 한포진은 한번 생기면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어요. 계절이나 몸 컨디션에 따라 증상의 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저절로 나았다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병변이 넓어지고 만성화되면서 점점 더 심각해질 수 있어요. 한포진은 주로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성인에게 많이 발생하며 특히 물이나 세제에 자주 노출되는 주부나 요식업 종사자, 미용사, 의료인 등에게서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한포진 환자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5월에 급증하고 8월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계절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인의 생활 패턴, 불규칙한 수면, 과로 등이 면역 체계에 영향을 주면서 한포진 발생 패턴도 변하고 있는 거죠. 챕터 2 한포진의 주요 증상과 진행 단계. 한포진의 증상을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초기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빠른 치료의 첫걸음이니까요. 초기 단계에서는 손가락이나 발가락 끝, 손바닥, 발바닥에 투명한 좁쌀만 한 작은 물집들이 무리지어 나타납니다. 이 물집들은 피부 깊은 곳에서 생기기 때문에 표면에서 잘 터지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마치 투명한 작은 구슬이 피부 속에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단계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바로 가려움증입니다. 정말 참기 힘들 정도로 가려운데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가렵다고 긁으면 물집이 터지면서 다른 부위로 번질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중기 단계로 접어들면 작은 물집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더 큰 물집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물집을 누르면 통증이 느껴질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커지죠. 젓가락질을 할 때, 페트병 뚜껑을 딸 때, 키보드를 칠 때마다 따끔거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집이 터지거나 저절로 흡수되면서 후기 단계에 들어서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물집이 있던 자리가 마르면서 비늘처럼 각질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피부가 갈라지고 건조해지면서 통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부 장벽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2차 세균 감염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2024년 히로시마 대학 연구팀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아토피 피부염 치료 과정에서 증상이 호전될 때 한포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이는 피부 상태가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반응일 수 있으니 치료 중 한포진이 생겼다고 해서 치료를 중단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포진의 특징적인 증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첫째, 손가락이나 발가락 측면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투명한 수포. 둘째, 극심한 가려움증, 특히 야간의 악화. 셋째, 물집이 마르면서 생기는 각질과 피부 갈라짐. 넷째, 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는 재발성. 이 네 가지가 한포진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톱이나 발톱 주변까지 번지면서 손톱 변형이 생길 수 있고 심한 경우 손톱이나 발톱이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터진 물집을 통해 세균이 침입하면 2차 감염으로 이어져 더 심각한 피부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챕터 3 무좀, 습진과 어떻게 구별할까? 많은 분들이 한포진을 무좀이나 습진으로 오해하시는데요. 정확한 구별법을 알아두시면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먼저 무좀과의 차이점을 살펴볼게요. 무좀은 곰팡이균인 피부사상균에 의한 감염성 질환입니다. 반면 한포진은 면역 체계 이상으로 발생하는 비감염성 질환이에요. 가장 큰 차이는 전염성 여부입니다. 무좀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지만 한포진은 전염되지 않아요. 증상의 위치도 다릅니다. 무좀은 주로 발가락 사이, 특히 4번째와 5번째 발가락 사이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피부가 하얗게 불어나면서 짓무르고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이죠. 반면 한포진은 손가락 옆면이나 손바닥, 발바닥에 투명한 물집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물집의 양상도 확연히 다릅니다. 무좀의 물집은 비교적 크고 쉽게 터지는 편인데 한포진의 물집은 작고 깊숙이 박혀 있어서 쉽게 터지지 않아요. 또한 한포진은 양쪽 손이나 발에 대칭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무좀은 주로 한쪽에서 시작해서 점차 퍼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병원에서는 KOH 검사로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피부 각질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확인하면 무좀균이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한포진은 무좀균이 발견되지 않죠. 다음으로 일반 습진과의 차이를 알아볼게요. 습진은 피부염을 통칭하는 넓은 개념이고 한포진은 습진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접촉성 피부염이나 아토피 피부염과 한포진의 가장 큰 차이는 물집의 존재 여부예요. 일반 습진은 주로 붉어지고 각질이 일어나며 가려운 증상이 주를 이루지만 한포진처럼 뚜렷한 물집이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한포진은 손바닥과 발바닥이라는 특정 부위에 집중되는 반면 다른 습진은 몸의 다양한 부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주부습진과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주부습진은 세제나 물에 의한 자극으로 피부가 건조해지고 갈라지면서 생기는 자극성 접촉 피부염입니다. 물집보다는 건조함과 각질, 피부 갈라짐이 주 증상이죠. 반면 한포진은 초기에 투명한 물집이 먼저 나타나고 이것이 마르면서 각질이 생기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2024년 연구에 따르면 한포진 환자의 혈액을 분석했을 때 일반인과 다른 특징적인 패턴이 관찰된다고 해요. 적혈구 형태 변화와 혈장의 청결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는 한포진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니라 전신적인 면역 반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이 필수적입니다. 육안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여도 치료법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챕터 4 한포진의 원인과 악화 요인. 한포진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통해 여러 가지 발생 원인과 악화 요인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면역 체계의 이상이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꼽힙니다. 2024년 발표된 최신 연구에 따르면 한포진은 아토피 피부염의 스펙트럼에 속하는 면역 질환으로 분류되고 있어요. 특히 인터루킨-13이라는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분비되면서 피부 장벽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이것이 한포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알레르기 반응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니켈, 코발트, 크롬 같은 금속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한포진이 발생하거나 악화될 수 있어요. 이런 금속들은 동전, 열쇠, 시계, 벨트 버클, 스마트폰 케이스 등 우리 일상 속 많은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4년 프랑스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한포진 환자 120명 중 약 67.5%가 알레르기성 접촉 한포진으로 분류되었고 그중 화장품과 위생용품이 31.7%, 금속이 16.7%를 차지했다고 해요. 또한 음식이나 약물을 통한 체내 금속 흡수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와 정서적 요인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과로, 수면 부족, 심리적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이것이 한포진 발생이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스트레스가 심했던 시기에 한포진이 처음 발생했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고합니다. 환경적 요인도 중요합니다. 습도와 온도 변화가 한포진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덥고 습한 날씨에 땀을 많이 흘리면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건조한 환경도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 한포진을 유발할 수 있죠. 유전적 소인도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동시에 한포진을 앓는 사례가 보고되었고 특정 유전 48번 염색체의 18q12.1, 18q22.3부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또한 필라그린이라는 피부 구조 단백질의 유전자 변이가 한포진 발생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활 습관과 직업적 요인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이나 세제에 자주 손을 담그는 직업을 가진 분들,
화학물질을 다루는 분들에게서 한포진 발생률이 높아요. 또한 흡연도 한포진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024년 터키의 한 연구에서는 COVID-19 팬데믹 이후 한포진 환자가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었어요. 팬데믹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 손 씻기와 손 소독제 사용 빈도 증가, 생활 패턴 변화 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챕터 5 효과적인 치료와 관리법. 한포진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와 관리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신 치료법부터 일상 관리까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약물 치료가 기본입니다. 증상이 심할 때는 강력한 스테로이드 연고를 사용합니다. 초기에 적극적으로 염증을 잡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스테로이드의 장기 사용은 피부 얇아짐, 혈관 확장 등의 부작용이 있으니 의사의 지시에 따라 사용해야 합니다. 가려움증이 심한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밤에 가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 약물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최신 생물학적 제재 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 발표된 연구에서 트랄로키누맙 TRA 로케이INUMAB라는 새로운 단일 클론 항체 약물이 한포진 치료에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 약물은 인터루킨 13을 중화시켜 가려움증과 피부 장벽 결함을 개선합니다. 두필루맙 DUPILUMAB도 한포진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생물학적 제재들은 기존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중증 한포진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어요. 광선 치료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UVA, UVA-1, UVB 광선 치료가 사용되는데 특히 약물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이 부담스러운 경우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308nm 맥시머 레이저 같은 최신 장비를 이용한 치료도 시도되고 있어요. 한의학적 치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한포진을 체질적 문제와 내부 장기의 부조화로 보고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 조절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약 치료, 침 치료 등을 병행합니다.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맞춤 치료가 이루어지죠. 생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첫째, 손과 발을 씻은 후에는 완전히 말리고 보습제를 꼼꼼히 발라주세요.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것이 재발 방지의 핵심입니다. 둘째, 자극적인 세제나 화학물질 접촉을 피하세요. 설거지나 청소할 때는 면, 장갑 위에 고무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 소독제도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사용 후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셋째, 식습관을 개선하세요. 맵고 짜고 기름진 음식, 커피, 초콜릿, 청량음료, 인스턴트 식품은 한포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넷째, 스트레스 관리가 필수입니다.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운동, 명상이나 요가 같은 이완 활동이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한포진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물집을 억지로 터뜨리지 마세요. 2차 감염의 위험이 있습니다. 큰 물집이 불편하다면 병원에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세요. 한포진은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증상이 좋아졌다고 관리를 소홀히 하면 다시 재발할 수 있어요. 피부과 전문의와 상담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무리. 오늘은 한포진의 증상, 무좀과 습진과의 구별법, 그리고 최신 치료법까지 모두 알아봤습니다. 한포진은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해요. 손과 발의 작은 이상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의심되는 증상이 있다면 바로 피부과 전문의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피부, 편안한 일상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경험담을 나눠주시면 함께 읽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